네, 여러분 이어서 압축 특강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54페이지 펴세요. 54페이지에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을 앞에서 확정 지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을 다 구했죠 지금 앞에서. 그것들을 다 더하면 뭐다? 그게 바로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그죠? 이 문제에서는 근로, 사업, 기타 다 더하면 종합소득 금액이고, 이제는 우리는 일단 과세 표준을 구하고요.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오죠. 그러니까 1단계로 우리는 소득 공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과세 표준이 나왔다. 그럼 과세 표준에다가 뭐 세율을 곱하고 거기서부터 나온 세액에다가 그대로 다 내면은 좀 서운하다. 그러니까 세액 공제 좀 빼줄게. 낼 세금에서 좀 빼줄게라는 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좀 공부량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차근히 한 주제별로 잘 접근해 봅시다. 종합소득 공제입니다. 종합소득 공제. 자, 인적 공제는 뭐가 있죠, 여러분?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는 1인당 연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공제는 경장, 부, 한 있는데 우리 시험은 주로 뭐가 나온다? 부녀자랑 한부모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 않고 경로자와 장애인 공제 같은 경우는 꼭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된다. 경로자는 뭐다? 만 70세 이상이어야 돼. 우리 부모님이 많이 나올 겁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기본 공제 대상이고 70세 이상이면 지금 보듯이 추가 공제 중에서 경로자 우대 공제, 경로자 우대 소득 공제를 1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또 나이 하나 더 외워야지. 뭐 65세 이상이면 이따가 세액공제 뒤에서 할 건데 의료비 세액공제 할 때 본인 의료비, 65세 이상에 대한 의료비, 장애에 대한 의료비 이런 것들은 따로 취급했죠. 일반 의료비가 아니라 특정 의료비라고 따로 취급했었어. 그지? 그때 또 나이 한번 체크해야 된다는 거. 일단 여긴 70세 이상에 대해서 경로자 소득공제 100만 원을 추가로 해준다. 라는 거 중요합니다. 꼭 나와요, 이거. 장애인은 200만 원을 해줍니다. 넘어가고요. 자, 특별소득공제가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뭘 빼서 과세 표준을 만들 거거든. 그게 바로 종합소득공제라는 거야. 소득 단계야, 소득 단계. 과세 표준을 만들어내는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따가 세액공제하고 소득공제를 구별해서 잘 외워야겠죠. 지금은 소득공제다. 과세 표준을 뽑아내는 단계다.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있는 단계다. 라는 거예요.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뭐 있죠, 여러분? 자, 우리 시험에서는 보험료 소득공제가 중요하다라고 했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건강보험료 많이 나올 거예요. 뭐 고용보험료 이런 거 나올 건데 뭐다? 자, 한도 없이 전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보험료, 건강보험료 납입한 게 있다면은 동일한 그 금액만큼 전체를 다 빼준다고요. 한도 없습니다. 55페이지. 자, 조특법상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소득공제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엄청 복잡한 거 아시죠, 여러분? 뭐 전통시장 사용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뭐 직불카드 사용분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는 나오지 않는다고 봐도 괜찮겠다라는 거야. 그 계산 과정이 워낙 복잡하니까 여기 있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특법상 소득공제라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 상식 차원에서. 자, 이제 종합소득공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방금은 큰 그림을 알려드린 거야. 자,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150만 원이다. 본인은 어떤 요건도 없어. 무조건 본인 건 해준다. 배우자는 어때요? 연령 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본다. 소득 요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밑에 소득 금액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돼. 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내가 부양하고 있는 걸로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사람은 그냥 독립적으로 자기 소득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야 지금 세법은. 그리고 소득 금액에 주의할 점은 뭐다? 종합소득 금액 더하기 퇴직소득 금액 더하기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내가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원래 하는데 특이하게 만약에 그 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한다면은 총급여로 500만 원 이하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총급여 500이면 여러분 사실 근로소득 금액으로 하면 150이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위 기준으로 하면은 총급여 500이면은 안 되지. 소득 금액이 100을 넘잖아 지금. 그런데 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조금 넉넉하게 기준을 허술하게 봐주겠다는 거야. 조금 느슨하게 봐주겠다는 거지. 허술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고 느슨하게 봐주겠다는 거야. 근로소득 금액이 150 이하이기만 하면은 된다는 거야. 그걸 총 급여로 말하자면은 500이에요. 됐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기준으로 500 이하이기만 하면 내가 내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가족을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연령 요건이 있죠. 나이 요건 봅시다. 존속, 나보다 위, 부모님이라면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딱 60세도 되죠. 이상이니까. 그 비속, 내 자식이라면은 20세 이하여야 돼요. 20세까지 된다고. 딱 20세도 돼요. 23세인 아들이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됐죠? 형제 자매는 나이 많은 경우도 있고 어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 만족해야 돼. 형제 자매도. 연령 요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배우자까지 봤죠?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고 소득 요건이 있다. 배우자 나이는 몇 살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만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돼요. 됐죠? 부양 가족.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 나이 요건은 뭐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죠. 소득 요건은 뭐다? 100만 원 이하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내가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밑에 다만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조금 더 느슨하게 봐야겠다는 거야. 기준을. 연령은 보지 않겠대. 장애인과 기초수급자라면은 예를 들면 형제 자매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 나이는 따지지 않겠대. 다만 그 장애가 있지만 소득이 있다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봐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분석해 볼게요. 여기 오렌지색 박스 보세요. 부양가족이라 하면 여러분 존속 내 자식 돼요. 아 죄송합니다. 존속 부모님 돼요. 비속 자식들 됩니다. 입양자도 당연히 나의 자식으로 봐요. 입양한 경우도 당연한 거겠죠. 형제 자매는 주의해야 돼요. 나나 내 배우자의 형제 자매인 거예요. 나의 형님 혹은 이제 내 부인의 부인이나 내 남편의 형제 이런 경우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지. 여기 이건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의 형제, 그게 나한테 뭐 작은 아버지, 뭐 삼촌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내가 같이 혹시 같은 집안에 있더라도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뭐 6개월 이상 양육해야 돼요. 올해. 자, 이런 경우를 내가 부양가족으로 보는데 여러분 여기 비속한 거 볼까요? 내 자녀의 경우 기본적으로 내 자녀의 배우자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들이라면 며느리고 내 자식이 딸이라면 사위가 되겠죠. 자, 비속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같이 살고 있더라도 내 아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내 아들의 부인, 내 며느리죠. 내 딸의 남편, 내 사위죠. 그 경우는 같이 살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 자녀, 내 아들이나 딸이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배우자도 장애가 있어. 그런 경우는 내 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라색은 사실 우리 시험에 이렇게까지 복잡한 경우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두세요. 자, 넘어갑시다. 자, 기본공제 15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다 공부를 했어. 이제 뭐다? 추가공제. 경장부한인데 자, 부녀자랑 한부모는 우리 뭐 알아두긴 해야겠지만 잘 안 나와요. 우리 이거 위에 두 개를 꼭 알아두자. 경로자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요. 뭐다? 100만 원. 장애인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에요. 됐죠? 넘어갑시다. 56페이지. 연금보험료 공제 뭐다? 납입액 전액을 공제해 줍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납입액 전액을 공제해 주고요. 자, 특별소득 공제에서 아까 전에 보험료 소득 공제 했지? 건강보험료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 한도가 없어요. 내가 납입한 금액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전체 금액에서 500만 원만큼 빼서 과표를 만들어 줍니다. 다 빼줘요. 자,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전체적인 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과표를 우리는 뽑았어 지금.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뺐잖아. 그럼 과세표준이 나왔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세율은 여러분 이렇게 누진공제, 지금 초록색 박스 있죠? 이게 누진공제 방식이에요. 1,200만 원까지는 6%, 4,6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 1억 5천 이하까지는 35% 적용됩니다. 누진공제 방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표가 여러분 1억이 나왔다. 그럼 여기죠.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이 구간이잖아. 그럼 어때요? 과표 1억이죠. 과표 곱하기 35% 빼기 1,490만 원 하면 산출세액이 바로 딱 떨어져요. 딱 계산기 바로 나온다고. 여러분 이렇게 누진공제 방식으로 표에 주어질 겁니다. 기본 자료로서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따로 외우지는 않아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정 회차에서 최근에 한 번 안 나온 적이 있지만 한 번 안 나온 걸 가지고 이거를 다 외우는 거를 기대하고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득세 세율은 외우지 않아도 좋다. 뭐 알고 있으면 물론 너무 좋지만 딱히 외우지 않아도 좋다. 다만 뭐 법인세 세율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분은 20%더 추가되는 구간은 몰라도 돼. 하지만 2억까지는 20%, 2억 초과분은 20%로 알고 있으면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어요. 법인세 세율은 거기까지 외워야 돼. 소득세 세율은 안 외워도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돌아와서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죠? 이 산출세액에서 뭘 뺀다? 자, 이제 뒤에서 배울 세액공제들을 빼는 거야. 위에서 방금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는 소득공제였어요. 과표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후 단계를 공부할 거야. 세액에서 뭘 빼주냐 이 말이야. 세액에서 빼준다. 세액공제. 빨간 박스 보세요. 세액공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세액공제 5대장은 뭐가 있었죠, 여러분?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요 5개가 5대장이라고 했죠? 세액공제 5대장이야, 얘들이. 얘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액공제를 빼고 나면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내는 건데 뭐 잘못한 게 우리가 세법적인 어떤 귀책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라. 그걸 더해. 그럼 그게 진짜 총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뭘 빼요? 기납부세액을 빼줘요. 미리 냈던 거, 뭐 중간 예납을 했다던가 원천징수 내가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주면서 일부를 떼서 원천에서 미리 징수해서 나라에 내놓은 거 결과적으로 내가 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기납부세액이 되겠죠. 그만큼을 빼요. 그러면 자진납부세액 요만큼을 내면 돼요. 됐죠? 자, 요런 틀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뒤에서 세액공제를 공부하면 돼요. 파트별로. 됐죠? 큰 틀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흐름은. 자, 57페이지. 일단 여러분 인적공제 연습이죠.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본인은 무조건 기본문제예요. 배우자. 나이 상관없죠. 배우자는 양도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있네. 안 되겠네. 종합 더하기 퇴직 더하기 양도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되잖아. 그게 소득 금액 요건이잖아요. 양도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나 있어. 100만 원 택도 없죠. 너무 크게 오버하죠. 오버해도 엄청 크게 오버되잖아. 배우자 안 됩니다.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장남 26세. 이러면 일단은 여러분 나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네. 계속 분석해 볼게요. 일용 근로소득. 근로소득도 500만 원 있나라고 하지만 일단 일용 근로소득은 여러분 분리과세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 소득금액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종합소득금액 더하기 퇴직소득금액 더하기 양도소득금액의 합계를 본다고 했잖아. 근데 뭐 종합과세 되지 않아. 그게 종합소득이 아니야 이거. 분리과세 되니까 소득금액은 괜찮아요. 근데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비교를 한번 봤어요. 대학 원생인데 장애가 있대요. 아까 뭐라 그랬어? 장애가 있는 경우는 나이는 보지 않겠다라고 했지 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된다는 거지. 나이도 오케이였다는 거야. 장남 됩니다. 장녀 보세요. 20세 이하죠. 소득이 없어. 오케이. 나이 요건 소득 요건 깔끔하게 오케이입니다. 위탁아동. 자, 22년 6월 1일부터 위탁했대요. 위탁해서 키우고 있는 위탁을 받아서 키우고 있는데 올해 6개월 이상 양육했어야 돼. 어때요? 6월 1일부터니까 7개월 했죠 올해. 그러니까 오케이라는 거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입양자 22년 8월 1일에 입양했다.
뭐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다 되죠 지금? 입양자도 돼요. 그리고 입양을 보는 순간 여러분 뭐를 머릿속에 링크가 뿅 떠야 돼. 뭐? 이따가 출산이랑 입양에 관한 세액공제를 할 거죠. 자녀 세액공제 중에 우리 기본 머릿수 세액공제가 있고 출산했거나 입양했 올해 당해 년도에 출산이나 입양을 했다면은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잖아. 그거를 이따가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버님이 계시네. 아버님 나이 60세 이상이세요. 오케이. 거기다가 여러분 82세셔. 70세 이상도 만족하셔. 그러니까 뭐예요? 경로 우대자 공제 70세 이상도 만족하시지. 추가로 이따가 100만 원을 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은행 이자가 1,500만 원이 있으신데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죠. 그러니까 소득 요건도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라는 거야. 어때? 부모님 같은 경우는 주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별거 중이더라도 내가 부양하고 있는 걸로 봐.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고. 오케이지 그러니까. 장애인이시다. 여기 200만 원 또 해야겠구나. 경로 우대자 공제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요거 두 개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바로 푸시면 돼. 기본 공제 본인, 장남, 장녀, 위탁 아동, 입양자, 부친 6명 곱하기 150만 원, 900만 원이죠. 추가 공제는 어떻게 돼? 경로 우대자 공제 아버님 한 분 100만 원. 오케이. 장애인 공제는 어때요? 아버님과 아들, 장남 두 명이니까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58페이지. 세액공제를 봅니다. 세액공제. 자, 세액공제. 주요 세액공제 5대장. 자녀 세액공제하고 우리 연금 계좌 세액공제하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렇게 5개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요. 자, 정리를 다 하고 있어야 돼. 주요 세액공제 5대장. 자녀 세액공제. 자, 뭐다? 기본공제. 자녀 머리수 공제. 머리수 공제예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중에서 뭐 7세 이상인 자녀예요. 여러분 7세 미만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7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를 해주는 거다. 왜? 7세 미만은 여러분 나라에서 아동수당이라고 더 큰 혜택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는 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세액공제 금액은 2명까지는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분 3명째부터는 30만 원이에요. 사례 연습 보세요. 자녀가 우리 곰돌이 가족, 우리 곰 가족이 자녀가 6명이 있대요. 자, 자녀 1, 17세, 자녀 2, 15세, 자녀 3, 14세, 자녀 4, 12세, 자녀 5, 11세, 자녀 6, 6세 이렇대요. 그럼 일단 여러분 7세 이상, 여기 자녀 5번까지, 5째까지는 7세 이상이니까 공제 대상이죠. 자, 첫째랑 둘째는 15만 원씩이에요. 셋째부터는 30만 원씩이라고 이렇게. 요걸 다 더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몇 명인지 보고 둘째까지는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씩 이렇게. 6번째 자녀 막내는 6살이라서 7세 미만이니까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했죠 우리. 2번 출산공제는 뭐다? 올해 2022년 그러니까 시험 보는 여러분 그 해에 출산을 했거나 입양을 했거나 그 출산하거나 입양한 아기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 내가 예를 들어서 첫째는 잘 크고 있고 둘째를 올해 낳았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둘째 출산이잖아.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른 경우 내가 첫째, 둘째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첫째는 크고 있고 둘째를 올해 출산했어. 그러고 나서 한 3달 있다가 또 셋째를 입양했대. 그러면 셋째는 입양했으니까 셋째에 관해서는 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몇째를 출산했는지, 몇째를 입양했는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랑 조금 다르죠, 여러분. 위에는 몇 명인지를 파악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다 더하는 거고, 요 출산 입양공제는 뭐 어떻게 생각한다? 올해 몇째를 출산했는지, 알겠죠? 올해 몇째를 입양했는지를 보고 금액을 판단하는 거예요.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죠? 셋째 출산했다고 해서 30 더하기 50 더하기 7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지금 제 말은 몇째를 출산했는지 보고 지금 이 금액 특정 금액을 갖다 쓰는 거라고. 그냥 둘째 출산이야? 그럼 50만 원 세액공제.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봅시다. 우리 아까 전에 자녀 우리 파악했던 그 자료 있죠?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보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볼게요. 자녀는 장남, 장녀, 뭐 위탁아동, 뭐 입양자 이렇게 있죠. 4명이 있는데 자 7세 이상 어떻게 돼요?
장남, 장녀, 위탁아동만 되죠. 지금 입양자는 6세이기 때문에 보육수당을 따로 받을 거야. 그리고 얘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총 60만 원이고요. 출산 입양 어떻게 돼? 올해 막내 올해 입양했죠? 그러니까 넷째를 입양했어. 얼마 세액공제죠? 셋째부터는 세액공제가 70만 원이었지. 70만 원 세액공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60페이지 이제 두 번째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자, 여러분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뭐다? 한도가 조금 다르게 적용되거든. 종합소득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입액의 한도를 300만 원까지 밖에 안 줍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금액의 합계가 1억 이하다 그러면 한도를 400만 원까지 준다. 여러분 복잡한데 일단 이것만 알아봅시다. 뭐라고? 종합소득 금액이 1억을 초과하면 납입액 중에서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이하라면은 한도를 조금 더 줘. 종합소득 금액이 작으니까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야. 400만 원까지 인정해줘요. 됐죠? 그리고 그 인정받은 금액에다가 몇 퍼센트를 곱해요? 자, 여러분 이거 좀 헷갈렸지? 계산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12%인데 만약에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다. 그럼 되게 좀 금액이 작다는 거야. 어려운 친구라는 거지. 그 경우는 15%를 적용하게 해준다라는 거야.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 뒤에 숫자를 보세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61페이지에 보면 제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좀 심플합니다. 보세요. 종합소득 금액이 1억을 초과하냐? 그러면 한도는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퍼센트는 12%야. 그러니까 36만 원이지. 세액공제율이. 두 번째 경우. 종합소득 금액 구간이 4천만 원과 1억 이하니? 요 사이에 있니? 그럼 4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12%가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니? 그러면은 뭐다? 한도는 400만 원이면서 퍼센트지는 15%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사실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보라색 박스가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지금 이 페이지를 축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 시험용으로 조금 뺄 거 빼고 뭐 생략할 거 생략하고 이 보라색 박스를 외운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우리 시험에서 웬만한 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세요.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이 친구 같은 경우 400만 원을 납입했네. 근데 여러분 이 경우 같은 경우 이따가 지금 보면 소득 금액이 1억을 초과하고 있어 지금. 종합소득 금액이. 그러니까 한도 300만 원이 걸리는 거야. 400만 원을 납입했지만 연금저축계좌에다가 한도 300만 원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12%를 곱하면 0.36이 36만 원을 세액공제 한다는 거지. 자, 요거 요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이따가 종합문제에서 또 확인할 거고. 자, 이제 여러분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지금 빨리 본 겁니다. 이제 보의교 볼 거야.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볼 거예요. 보험료, 보험료 봅니다. 자, 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즉 보장성 보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 납입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일반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로 나눠졌죠. 일반 보험료도 한도가 100만 원 따로 있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도 따로 한도가 100만 원 있습니다. 일반 보험료는 12%를 곱해줘요. 세액공제율이. 장애인 보험료는 납입액의 15% 좀 더 해주는 거지. 장애인 전용 보험료는. 자,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62페이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종합 예제로 보시면 돼요. 보험료 납입액이 공부할 게 많았다고 했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1번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이건 뭐다? 연금보험료 여러분 소득공제로 갈 거예요. 2번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액. 요거 소득공제로 간다고. 얘도 보험료 소득공제로 간다고. 1번, 2번. 그리고 3번은 뭐다? 우리 방금 앞에 두 번째 주제 뭐였어? 세액공제 중에 두 번째.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 원 중에서 뭐다? 한도. 지금 종합소득 1억을 초과하니까 3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돼. 곱하기 12%. 그래서 36만 원만큼을 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됐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 이제 여기 4번, 5번, 6번이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거예요. 뭐 자동차 보험료, 일반적인 보험료죠. 한도가 100만 원이야. 120만 원을 납입했어요. 하지만 한도가 100만 원밖에 안 돼. 100만 원이다. 퍼센트지는 12%지. 오케이. 5번 보세요.
아까 전에 문제에서 부친과 우리 장남이 장애가 있었죠. 부친, 장애가 있는 부친을 위해서 납입한 장애인 전용 보험이래. 요것도 한도가 별도로 100만 원이 있었죠. 150만 원을 납입했지만 장애 전용 보험의 한도 또 100만 원이야. 별도긴 하지만 10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다. 그리고 퍼센트지는 몇 퍼센트? 조금 더 해준다고 했어. 15%.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 장려,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생이었죠. 일반적인 손해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이 100만 원이야. 자, 일반 보험료긴 하지만 이미 내 자동차 보험에서 일반 보험료 한도는 꽉 찼어. 그러니까 6번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한도, 연 한도가 일반 보험료 100만 원, 장애인 보험료 100만 원. 요게 한도야 다. 각각 100만 원, 100만 원. 이게 한도의 끝입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방금 위에서 분석했던 거 연금보험료 납입액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그냥 건강보험료는 여기 특별소득공제 중에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이렇게 빼주는 거 카테고리를 잘 찾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보험료 납입액이 되게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워. 각각이 어디에 가서 적히는지를 연습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됐고. 자, 방금 연금 계좌 세액공제 납입 내역 3번이죠. 400만 원을 납입했지만 어때? 종합소득이 1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12% 곱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 방금 했던 거 4번, 5번, 6번. 자, 일반 한도. 본인 자동차 보험과 장려 보험 이 120만 원, 100만 원 결국 220만 원을 납입했지만 결과적으로 한도는 100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장애 전용 보험성 150만 원을 납입했지만 얘도 한도는 100만 원이야. 12%, 15% 곱해서 둘을 더해주면 돼요. 됐죠?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보험료 세액공제 끝났습니다.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볼 거예요. 64페이지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뭐다? 자,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보지 않아요.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은 되지 못했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 나이가 23이야. 장애 없고 그냥 23이야. 그렇다면 뭐예요? 나이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서는 제외됐죠. 하지만 그런 아들을 위해서 내가 병원비를 대줬다면은 어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 게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연령이나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탈락됐더라도 괜찮다는 거야. 의료비를 냈다면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공제해주겠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공제 대상 의료비와 공제 대상 제외 의료비를 구별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공제해주는 의료비. 여러분, 아파서 간 거랑 예를 들어 아픈지 안 아픈지 그냥 검사, 질병 예방을 위해서 뭔가 검사하러 갔다. 그것도 됩니다, 여러분. 검진 비용도 돼요. 자, 단 간병인한테 간병비가 있다면 그거는 제외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거 뭐였죠? 2번. 한의원 가서 아파서 치료받은 거 당연히 됩니다. 한의원 가서 아파서 한약 지어 먹은 거 돼요. 단 뭐는 안 돼? 한의원에서 지어 먹은 보약은 안 돼요. 건강 증진을 위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하니까 뭐 녹용 좀 먹어볼까? 이런 거 안 된다고. 아파서 치료받은 건 되지만 한의원에서 보약을 처방받은 거는 세액공제 안 해줍니다. 자, 안경, 콘택트 렌즈 해주는데 연 얼마? 50만 원 한도. 보청기 해줘요. 귀 안 들리는 거니까. 자, 나머지는 됐고요. 여기 또 중요한 거 단 뭐? 공제 대상 의료비라 하더라도 내가 의료비로 병원비를 내고 나서 여러분 실손 보험 많이 들어들 계시죠? 그래서 그 병원비 지출한 거를 보험사에 연락해가지고 야, 나 실손 보험 들었던 거 요거 빨리 보고 나 이번에 병원비 나갔으니까 요거 돈 내놔라 하면 보험사에서 확인해보고 입금해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전을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는 안 해줍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내가 낸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보전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 문제 풀 때 자주 나와요. 의료비 지출했다. 그리고 공제 대상 의료비다. 라고 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의료비 공제는 안 해준다라는 거 외우고 있어야 돼. 그리고 밑에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의료비입니다. 1번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해 때 성형외과 가가지고 여러분 성형외과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무슨 교통사고가 나거나 해가지고 얼굴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걸 치료하는 건 돼요.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예뻐지고 싶고 이래가지고 멋있어지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받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건강 증진 목적 의약품. 이게 아까 말했던 보약이죠. 보약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3번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외국 병원 안 됩니다. 외국 병원 안 돼요. 비교해야 되지. 뭐? 외국 학교에 다니는 내 아들이 외국 학교 고등학교에 다닌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돼. 비교하자고 했어. 외국 병원비는 안 돼요. 외국 교육비는 돼요. 외국 학교 등록비는 된다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의료비 이제 세액공제 절차를 보시죠. 일단 구별을 해야 돼. 일반 의료비는 2에서 4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비고요. 2번 특정 의료비는 뭐다? 본인 나의 의료비, 65세 이상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요걸 특정 의료비라고 해요. 그리고 3번은 미수가 의료비, 4번은 난임 시술비, 임신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클리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치료를 받았대요. 그때 들어간 그 의약이나 우리 거기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사는데 들어간 돈, 요거는 4번입니다. 자,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일단 일반 의료비 계산해서 총급여의 3%는 초과해야 돼. 최소 총급여의 3%는 써야 된다고 했죠. 총급여의 3%까지는 살다 보면 그 정도는 의료비가 나가는 거야. 세법이 이렇게 본다고. 총급여의 3%쓴 것까지는 나 세액공제 안 해줄 거야. 무조건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해주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해줘. 15%입니다. 그리고 특정 의료비, 본인 의료비, 65세 이상 의료비, 장애 의료비, 특정 의료비라고 하고 이것도 15%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비와 특정 의료비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연 700만 원 한도를 적용받냐 안 받느냐의 차이예요. 어차피 15%는 똑같잖아. 총급의 3%를 초과해야 되는 것도 똑같아요. 밑에 제가 말씀드렸지. 만약 1번 단계에서 총급의 3%를 채우지 못했으면 2번으로 넘어와서 특정 의료비 쓴 거에서 총급의 3% 모자랐던 거를 메꾸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15% 곱해서 세액공제 해준다고. 그죠? 결국 어떤 의료비든 결과적으로 그 해에 총급의 3%를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준다고. 세액공제를. 됐죠? 미수가 의료비는 20%고 난임 시술비는 30%입니다. 조금 세율이 더 높아지죠. 세율이 아니고 세액공제율이 높아지죠. 자, 66페이지 연습해 볼까요? 의료비 세액공제 연습입니다. 의료비 지출액 1번 본인 한방병원 비용이래. 자, 한방병원도 기본적으로 된다고 했지? 건강진단비용 50만 원 돼요. 400만 원이 되는데 근데 뭐? 뒤에 봐봐.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대요. 내가 400만 원 지출하고 나서 200만 원은 보험사에 연락해가지고 입금 받았대. 그러면 이 200만 원만큼은 세액공제 안 해줍니다. 오케이. 2번 배우자의 안경 구입비 100만 원. 뭐 연간 한 명당 연간 한도 50만 원입니다. 3번 입양자의 병원 치료비 150만 원 일반적인 의료비고요. 장남 장애인 의료비니까 2번 의료비로 분류합니다. 5번 부친도 장애가 있으시니까 2번 의료비로 특정 의료비로 분류합니다. 근데 뭐다? 이 600만 원 중에 뭐 국외 의료기관 외국 병원에 지출한 200만 원이 있대요. 장애 의료비더라도 안 돼요. 국외 병원에 한 거는 장애더라도 안 돼. 200만 원만큼은 세액공제 제외. 6번 치료 요양을 위한 한약 구입 비용 됩니다. 만약에 이게 치료를 위한 게 아니고 몸 보신을 위한 보약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 돼요. 치료를 위한 한약 구입 비용이니까 된다는 거야 이거. 볼까요? 일반 의료비 배우자 안경 한도 50만 원이죠. 병원비 150만 원, 장려 치료 한약 50만 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여기 항상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해준다고요. 그래서 항상 빼기 총 급여 곱하기 3%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총급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고 항상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자, 15%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특정 의료비, 본인 의료비, 장애 의료비, 특정 의료비고요. 일반 의료비 40만 원. 둘 다 15%니까 한 방에 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액공제 5대장 중에 마지막 교육비 세액공제로 왔어요. 교육비 세액공제 봅시다. 주의할 점 본인 교육비는 전액 다 해줍니다. 됐지? 대학원도 오케이야. 많이 나옵니다. 내가 대학원 다니면
오케이야. 자,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부 다 돼요. 하지만 가족 교육비는 어떻게 된다? 일단 알아둘 게 뭐다? 직계 존속. 부모님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됐죠?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 다니신대. 내가 그 등록금 내드렸다고 하더라도 안 돼. 안 돼요. 부모님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밑에 봅시다. 자녀에 있어.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900만 원 한도입니다. 연간. 주의할 점 뭐다? 대학원은 안 돼요. 대학원은 그러니까 봐봐. 본인만 되는 거지. 본인만. 본인은 제약이 없잖아. 자녀는 대학원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 움직이면 안 돼. 다시 가운데로 왔죠. 자, 미취학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은 1년에 300만 원을 한도로 해요. 또 주의할 점 여기 뭐 있었어? 학원비가 누구만 돼?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동들만 학원비를 인정해줘요. 태권도, 피아노 뭐 이런 거. 요즘도 그런 거 하겠죠? 자, 태권도 학원 초등학교 전만 돼요. 초등학생 학원비 안 돼. 고등학생 영어 학원 이런 거 안 돼요. 오케이. 주의할 점. 됐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교 다니는데 거기 대학교 다닌다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장학금을 줬대요. 기본적으로 장학금은 따로 언급이 없다면 비과세 항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내가 받았다면은 그거는 뭐 내가 부담한 걸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야. 비과세된 걸로 내가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 비과세된 걸로 혜택은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받았지만 비과세되지 않았다면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장학금이다. 그럼 소득세 비과세 항목으로 받는다면은 내 그걸로 끝 혜택은 안 된다는 거야. 교육비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거. 자, 우리 아까 전에 체크할 거 국외 병원비 그러니까 외국 병원비는 안 됐었지 의료비가 국외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에요. 비교해서 외우고 있어야 돼. 내 아들이 뭐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내 아들 딸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면은 오케이야. 그 등록금 대주는 거 괜찮아요. 공제 대상이야. 초중고 교육비, 교과서 대금, 급식비, 방과 후 학교 특별활동비 당연히 다 됩니다.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예요. 안경하고 한도가 똑같네. 현장 체험 학습비는 연 한도 30만 원이야. 됐죠?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이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본인 것, 내 것만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학자금을 대출해서 다녔대요. 그 원리금을 졸업하고 나서 뭐 이렇게 뭐 상환하고 있다고 해봐. 그거를 내가 내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이런 거는 본인 것만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뭐다?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돼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아버님, 어머님이 직계 존속이 여러분 장애가 있으시대요. 그 경우라면은 뭐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교육비의 경우 이때는 아버님 존속에 대한 교육비도 해줘.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교육비는 해주지 않습니다. 만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그 장애 재활을 위한 교육이라면은 교육비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됐죠? 장애인에 대한 모든 교육비 아닙니다. 주의할 점, 요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해요. 우리 시험에 여기까지 물을 것 같진 않아. 하지만 알아는 둡시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교육비라고 장애인에 대한 모든 교육비가 여기 장애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야. 장애에 대한 재활이 있을 거 아니야. 관련돼 있는 재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재활. 그 교육비만이 여기 특수교육비로 인정됩니다. 비교하자면은 아까 전에 의료비는 딱 재활 의료비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뭐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갔다 이런 것도 다 장애 의료비를 본다고 했어.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진짜 너무 실무적인 측면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 시험에는 장애 교육비가 나오면은 아마 그냥 장애 재활 교육을 위한 교육비라고 나올 거야. 이것까지 구별하는 건 너무 디테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68페이지 장애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다 똑같아. 본인이든 가족이든 장애인이든 다 15%다. 됐어요. 연습해 볼까요? 예제 연습. 교육비 세액 공제. 장남의 대학원 학비 1,000만 원.
봐봐 나오잖아. 자식 대학원 안 된다니까. 대학원은 내 것만 된다고. 됐죠? 대학원 1,000만 원이니까 안 돼. 고등학교 등록금 500만 원. 외국 고등학교래요. 외국 고등학교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돼요. 외국 고등학교 됩니다. 다만 한도는 뭐? 연간 300만 원. 오케이? 초중고 다 연간 300만 원이에요. 대학교는 900만 원. 됐죠? 위탁 아동의 학원 수강료. 위탁 아동은 여러분 10세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학원 안 돼요. X. 입양자 6세야. 학교 가기 전이야. 미취학 상태예요. 초등학교 입학 전 태권도 학원 100만 원 오케이. 연간 한도 300만 원 한도로 오케이. 학원비 인정. 미취학 아동이니까 됐어요. 부친 장애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재활 교육이라고 주신다고. 교육인데 재활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안 주실 거야. 그냥 교육이라면 재활 교육이라고 재활 교육이라고 주실 거예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500만 원 한도 없다. 전액 해준다. 원래 부친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안 해주지만 부모님이 지금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신 경우니까 공제해준다. 이렇게 계산해서 15%를 곱하면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66회 최신 기출을 볼게요. 여러분 총 급여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이건 어디 계산한다? 그렇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할 때 한도 뭐? 한도가 아니고 최소 금액이지. 총 급여액의 3%는 최소 써야 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해주겠다라고 했잖아.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여러분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을 가정 새로 해준다고 했지. 우리가 물음 1번, 물음 2번에서 우리가 스스로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을 모두 다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그냥 새로 주신 거예요. 새로 이렇게 주시고 이 금액으로 새로 시작해서 과표랑 산출세액이랑 쭉 계산하세요 라는 거예요. 친절하시죠? 자 봅시다. 계산해 봅시다.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퇴직소득금액이 3천만 원이 있어. 아까 종합, 퇴직, 양도를 더해서 100만 원 미만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배우자는 안 되는 거야. 기본공제. 장남은 26세. 나이가 안 되나 싶지만 계속 볼게요. 일단 복권 당첨 소득이 500만 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기타 소득 금액 할 때 외우라고 했던 거 여기서도 적용되는 거야. 뭐? 무조건 분리 복연골. 뭐? 무조건 분리 복연골. 복골을 먹을 때는 연골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해내고 드세요. 맞죠? 무조건 분리 복연골.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했어. 종합과세 안 된다고. 자 우리 소득 금액 요건은 다시 한번 뭐? 분리과세는 뺍니다.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더한 게 100만 원 이하야. 그러니까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 그러니까 분리과세 되니까 소득금액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거죠. 됐습니다. 자 26세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러면 나이 요건이 안 되지. 20세 이하여야 되잖아. 자식은. 근데 장애가 있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연령 요건을 없는 걸로 봐줄게. 결과적으로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다 충족한 거예요. 작년 어때요? 20세 이하고 소득 요건이 없어? 오케이고 여기 하나 체크하자. 여러분 내 배우자와 자식은 어떤 경우더라도 내가 부양하는 걸로 봅니다. 뭐 기숙사에서 살고 있든 뭐 사정이 있어서 딴 데 학업 때문에 살고 있든 내가 그냥 다 부양하는 걸로 보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 이거야. 아까 전에 부모님은 어땠어? 부모님은 원래 같이 살아야 돼. 하지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라고 해도 괜찮다고 했어. 알겠죠? 주거 형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딴 데 살고 있다. 이러면 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됐죠?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 내 배우자와 자녀는 뭐 주거 형편 이런 거 따지지 않아도 돼. 무조건 내가 부양하는 걸로 봐서 내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어. 오케이. 입양자. 올해 입양을 했네. 오케이 되면서 체크해야지. 5세니까 머릿수 공제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 입양했으니까 입양해야겠구나. 입양에 관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겠구나. 지금 몇째야? 셋째지. 셋째 얼마야? 70만 원이지. 됐어요. 아버님 70세 이상이세요. 기본공제 은행이자 소득 1,5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 되니까 아버님도 오케이야. 소득 요건 오케이. 나이 요건도 오케이시고 70세도 넘으시니까 뭐 경로 우대자 공제로 100만 원 소득 공제 또 받을 수 있네.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70페이지 보세요. 그대로 풉니다.
기본공제 5명 150만 원씩 5명. 경로 우대 아버님 100만 원 1명. 장애인 2명. 2명 맞나요? 아, 아니죠. 1명이네. 장애인 장남만 1명이고 200만 원. 이라서 200만 원이에요. 자, 71페이지. 이제 자녀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분석합시다. 7세 이상인 자녀가 누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표에서 장남과 장녀만이 되는 거야. 입양자는 7세 지금 이하잖아. 안 돼요. 아, 7세 미만이잖아. 안 돼요. 7세까지는 돼. 7세 이상이니까 7세부터 세액공제 대상인 거예요. 7세는 딱 돼요. 7세 이상이니까. 지금 장남과 장녀만 되니까 15만 원, 15만 원. 첫째, 둘째는 각각 15잖아. 셋째부터 30만 원이니까 첫째, 둘째만 있으니까 합쳐서 30만 원 세액공제다. 그리고 입양했지. 올해 셋째 5살짜리를 입양했으니까 셋째 입양은 70만 원이죠. 70만 원 세액공제. 자, 자녀세액공제 요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 답칸에다가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소득세 같은 경우는 답안 양식이 우리 문제를 풀 때 힌트가 됩니다. 딱딱 나와 있거든. 찾아서 적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 틀이 주어져 있다고. 찾아서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보험료 납입 내역 보세요. 보험료 납입 내역 1번 내꺼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300만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전액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해주죠. 2번 내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액 300만원 이것도 보험료 소득공제로 전액 다 해주죠. 됐죠? 3번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400만원인데 여러분 이거 볼게요. 지금 종합소득금액 1억을 초과하죠. 근로, 사업, 기타 다 더하면 1억을 초과하지. 그러니까 한도 300만 원이 걸리는 거야. 400만 원 입금했지만 납입했지만 한도 300만 원이 걸리고 12%를 곱해. 그럼 36만 원이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 번에 풀었습니다. 밑에 본인 자동차 보험료 납입액 150만 원, 장려 100만 원. 요거 뭐예요, 여러분? 장애보험은 없고 이번에 일반 보험료만 본인 거 150만 원, 장려 보험료 100만 원, 합쳐서 250만 원을 납입했지만 일반 한도 100만 원, 장애 한도 100만 원. 일반 한도 100만 원에 걸리는 거지. 15 거기다 12%지. 그러니까 한도가 아니고 세액 공제는 12만 원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연금 보험료 공제 전액 그리고 보험료 공제, 소득 공제 전액 이거 두 개 소득 공제 쪽에 적는 거 잊지 마세요. 1번, 2번 갖다 적었죠? 그 소득 공제 쪽에 해가지고 종합 소득 공제가 완성됐어. 과표 완성. 주어진 누진 기본 세율표를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도출 완료. 75페이지.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방금 갖다 적었죠? 한도 걸려가지고 12% 보험료 세액공제 했죠? 일반 한도 100만 원에 걸려서 12% 넘어갑시다. 자, 이제 의료비야,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봅시다. 본인 한방병원 오케이인데 뭐 100만 원만큼은 실손보험에서 보전받았대요. 100만 원은 빠져야 돼. 그죠? 오케이. 배우자 라식 수술비 공제됩니다. 오케이. 입양자 병원 치료비 됩니다. 장남 장애인이죠. 치료비 500만 원 됩니다. 5번 부친의 의료비 600만 원인데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 비용은 제외한다고 했어요. 제외. 장녀의 질병치료 100만 원 공제됩니다. 요거 분석할게요. 하면서 여러분 일반이랑 특정을 나눠서 해야 돼. 일단 일반 의료비 뭐였어? 배우자 200만 원, 라식, 입양자 150만 원, 장녀 100만 원 합치면 450만 원이에요. 특정 의료비는 본인 의료비 300만 원인데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100만 원은 빠져야지. 그러니까 200만 원만이 대상이야. 경로 우대자 600만 원인데 간병인 비용 300만 원 빼야 되니까 300만 원만. 장애인 500만 원 이렇게 합치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거 그대로 풀면 돼. 일반 의료비 450만 원이죠. 일반 의료비 450만 원이야. 중요한 거 이거 뭐? 총급의 3%를 꼭 빼줘야 돼요. 총급의 7천만 원으로 가정한다고 했지 앞에서 곱하기 3% 210만 원이야. 2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450만 원 지출했지만 총급의 3% 2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즉 24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해줄 거예요. 연간 한도에 안 걸리지? 연 700만 원 아니지? 15% 곱해요. 오케이? 특정 의료비는 합계 1000만 원이었죠? 15% 곱해요. 150만 원.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끝. 의료비 세액공제 적읍시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으면 186만 원. 됐죠? 넘어갈게요. 자, 교육비 지출액 어때요? 장남의 대학교, 대학원은 안 되지만 대학교는 돼요. 1년 한도 900만 원. 딱 한도까지 했네요. 자, 밑에 봐봐. 등록금 납입하고 나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나 봐. 장학금 200만 원을 수령했대요. 어때? 이만큼은 아버지인 내가 낸 게 아니죠? 그치? 200만 원을 사후적으로 보전받은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700만 원. 900만 원을 지출했지만 200만 원은 보전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700만 원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장녀 고등학교 교육비 350만 원인데 일단 연간 한도는 300만 원이죠. 고등학생,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다 연간 한도는 300만 원이죠. 그리고 나서 또 뭘 봐요? 근데 뒤에 뭐 있어? 고등학교 영어 학원비 됩니까? 고등학생 영어 학원비 안 돼요. 학원비는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만 돼. 안 돼. 50만 원은 빼야 돼. 350만 원 중에서 50만 원 학원비 빼면 300만 원만 된다는 거지. 됐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와서 가족 교육비 1000만 원이지. 아들 900만 원 중에 700만 원, 딸 350만 원 중에 300만 원. 총 1000만 원 곱하기 15% 외워야 돼요. 150만 원이 교육비 세액공제다. 교육비 세액공제 적자. 됐죠? 요렇게 150만 원. 이제 세액공제 다 했어 이제. 그럼 세액공제 합계가 550만 원이에요. 우리가 윗단계에서 산출세액 다 구했지? 거기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550만 원을 다 빼면 뭐예요? 결정세액이 나온다라는 거야. 3,148만 7,500원.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아까 세율표 이렇게 주어지죠? 문제에서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답안을 마무리하면 돼요. 쭉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적었던 거 다 있죠? 자, 세액공제까지 해서 결정세액까지 뽑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결정세액까지 뽑아내면 우리 소득세 다 끝난 거야. 뒤에는 바로 법인세로 넘어가죠. 그죠? 82페이지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소득세 마무리합니다. 지금 빠른 시간에 압축해드리고 있지만 공부가 됐던 분들은 보시면서 맞아 이런 식으로 리마인드용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머리 위에 여러분 전구가 뿅뿅뿅 떠야 돼요. 제가 이 압축 특강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올인원 강의를 들었든 그냥 본인이 그냥 예전에 공부를 해서 알고 있든 제가 지금 이렇게 압축 빠른 시간 내에 압축하잖아 지금 그걸 들으면서 머릿속에 맞아 뿅뿅뿅 이렇게 전구 표시가 빵빵빵 떠야 되지. 머릿속 뭐 위에 물음표가 뭐지 저게? 저걸 그냥 외워야 되나? 못 외우겠는데 나 처음 봐. 뿅뿅뿅 물음표가 뜨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취지로 압축 특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보는 분들 이것만 들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안 했잖아. 그렇게 못 한다고. 기존에 공부를 하셨든 올인원 강의를 착실하게 하신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이용해서 자신의 지식을 압축해서 지금 갖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압축한 거를 요것만 쏙 가져갈 수는 없어요. 됐죠? 자,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혹시나 해서. 자,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 잠깐 쉬셨다가 법인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압축 특강 화이팅!